안녕하세요, 스콘즈 박현입니다. 저는 지금 BMW의 iX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타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완성도 정말 높습니다. 차 크기가 X5보다 길이는 좀 길고요, 폭은 좀 작고 높이도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길지만 이렇게 좁고 슬림, 날씬하면서 낮은 그런 포지션이죠. 그런 차인데 일단 긴 거는 크게 안 느껴질 만큼 움직임이 빠릿빠릿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접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힘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그만큼 그 힘을 다 끌어낼 수 있도록 접지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와 하체 세팅까지 엄청 신경 쓴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와인딩으로 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타이어 접지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전기차들은 조금 아쉬웠던 게 힘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접지가 조금 아쉽다, 오히려 타이어 한 개가 좀 먼저 온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iX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도 꽤 괜찮습니다. 잘 버텨줍니다. 일단 내리막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 없이 정말 급격한 코너를 거기에서 다시 가속을 해도 가속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와인딩 달리기 너무너무 좋은 차고요. 일단 엔진 진동 같은 거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낮게 깔려있는 데다가 그 와중에 여기 카본 케이지라고 해서 경량화에 엄청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자동차 업체에서 배터리를 경량화를 직접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배터리 개발을 직접 하는 브랜드도 있지만, 요즘은 아직은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를 무언가 더 경량화를 하거나 이런 건 조금 무리죠. 그런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체를 경량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롤이나 피칭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순간 가속을 생각하면 피칭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속도가 너무 나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롤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편이고, 조금 놀라웠던 게, 사실 이 전기차가 대부분 배터리가 밑에 깔려있고 이게 판 형태인데다가 그게 거의 대부분의 무게를 그게 굉장한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깔려있고 무게중심이 낮은 건 좋은데, 단점이 이제 이런 울퉁불퉁한 길,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지턱은 차라리 괜찮은데 네 바퀴 높이가 다 달라지는 울퉁불퉁한 길 있잖아요. 그런 길에선 유난히 좀 불편했어요. 원래 독립식 서스펜션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각 바퀴에 들어온 충격을 그 바퀴만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머지 바퀴들은 땅에 잘 접지하고 있고, 한쪽 바퀴가 들리더라도 다른 바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게 사실 독립식 서스펜션의 장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무게로 네 바퀴를 동시에 누르고 있으니까 이 다른 바퀴에 온 충격이나 이런 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 이질감, 그리고 혹시 접지를 잃는 느낌 등등 승차감에서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희한하게 이 iX는 그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시골길,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골길이라기보다 이제 좀 이렇게 도로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1차선,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그런 작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다른 바퀴에 영향을 끼치면서 뭔가 차체 움직임이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서스펜션이 앞엔 더블 위시본이고 뒤에는 5링크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멀티링크죠. 일단 서스펜션이나 하체 세팅은 우와, 역시 BMW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전기차들은 그러니까 사실 하체 세팅에 신경 쓰는 이유는 승차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타이어 네 바퀴의 접지를 다 유지해 주는 것, 최대한 땅을 다 밟도록 해줘서 이 차의 힘이 땅으로 마찰을 통해 다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 차의 성능도 다 발휘하면서 안전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체 세팅, 서스펜션 세팅이 무르다 어쩌다 할 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적당한 세팅이 매우 중요한데, 정말 신기할 만큼 완충 효과는 좋은데 접지도 잃지 않아요. 이 굉장히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진짜 약간 쫀득하게 붙어서 가는 느낌이 되게 듭니다. 사실 저 지금 스포츠 모드로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좀 단단한 세팅이고, 이렇게 진동, 이 도로의 상황이 전달은 되는데 그게 또 충격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얘 자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쪽 바퀴가 튀길 때 약간 이렇게 옆으로 차가 이렇게 비틀비틀한 느낌들이 있는 전기차들이 많은데, 얘는 이렇게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눌러주고 이게 되게 괜찮습니다. 자, 일단 방지턱 넘을 때 보면요, 네, 정말 사뿐하게 넘습니다. 진짜 약간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이 정말 사뿐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선택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마이 모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이 모드가 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정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제 퍼스널 모드고 스포츠 모드, 이피션트 모드가 있습니다. 터치로도 가능하고요. 이걸 돌려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만 여기 설정해서 구동장치, 주행 다이내믹 스티어링, 그리고 스포츠 등받이, 이 등받이 이렇게 쥐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이런 것들이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반자석도 사실 이 몸체를 잡아줘야 둘 다 차가 이렇게 좀 과격하게 움직일 때 몸이 쏠리지 않고 이 시트에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반자석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스포츠 모드, 주행 다이내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저는 서스펜션 바꿔주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운전자 어시스트 기능을 꺼주는 거. 왜냐면 이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스포티하게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이제 간섭을 해서 운전자 그 주행 보조 장치들이 간섭을 해서 뭔가 내가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걸 방해를 할까봐 이런 걸 끄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거기까지 굳이 끌 필요 없다 생각해서 그냥 스포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뭔가 추가되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i4 같은 경우에는 이 부스트 모드 같은 걸로 진입을 하면 출력이 더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iX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스포츠 모드에 엄청나게 차이를 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반응 속도, 그러니까 악셀러레이터 페달 같은 걸 밟으면 확실히 느껴지는 게,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가 앞뒤로 움직이고 제 머리가 툭툭툭툭 부딪힐 만큼 반응이 훅 올라갑니다. 이게 전기차는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토크가 쭉 토크 곡선이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라고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피션시 모드나 아니면 이피션시 모드로 하게 되면 확실히 비교가 되는데요. 이피션시 모드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게 밟아도 보십시오. 이렇게 밟아도 이렇게 좀 늦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부딪힐 정도는 아니고 몸이 이렇게 뒤로 갈 정도.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해준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차가 보통 전기차는 당연히 모터가 딱 센터에 있잖아요. 모터랑 감속기 자체가 센터에 같이 되어 있는 구조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 드라이브 샤프트 딱 가운데 있습니다. 두 바퀴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최대한 아래로 낮춰놓죠. 그래서 보통 프렁크나 트렁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춰서 거기 붙여둔단 말이에요. 심지어 출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엔진처럼 배기량을 키워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파워트레인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묵직한 것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이 파워트레인, 힘을 내는 애들이 다 아래쪽에 있고 심지어 센터에 중심을 잡고 있어요. 와, 그래서 느낀 건데, 사실 제가 전기차로 이렇게 급가속, 급감속을 한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더 감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와, 피시테일이고 뭐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속도가 올라갔을 때 이 안정감이라는 것도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로 가속을 할 때 겁을 먹으셨던 분들도 이 차로 가속을 하면 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덜 나요. 이게 상대적으로 속도가 한 3분의 2 정도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150이라고? 내가 지금 100이라고? 약간 이렇게 놀랄 만큼 속도가, 내가 인지한 속도는 실제 속도의 한 3분의 2 정도? 생각보다 방음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바로 이렇게 닫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소리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풍절음 같은 게 좀 많이 들린다던가 외부 소음이 많이 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풍절음은 정말 고속으로 갔을 때 인식이 되고요. 시속 100km 정도까지는 사실 크게 풍절음이 인식이 되지 않는 수준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탔던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적은 노면 소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약간 밑에 카페트 깐 느낌이에요. 이 하체 움직임도 그렇고 서스펜션도 그렇고 정말 약간 아래에 카페트를 깔아놨다. 이게 소음 방지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 그런 하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물렁물렁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매트리스나 침대 같은 느낌은 아닌데 정말 딱 카페트를 하나 깔아서 차음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진동이나 충격을 잡아주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딱
그 적당히 딱 이렇게 접지도 유지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BMW 모터에도 여자 동기식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유도식과 동기식이 있는데, 유도는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네가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동기식은요, 착 손을 잡고 같이 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도는 거니까 당연히 손실이 적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같이 돌 때 손을 놓치기가 쉽잖아요. 그거를 정말 풀리지 않게 동기가 잘 붙어 있게끔, 동기가 잘 되어 있게끔 유지하거나 이런 게 되게 기술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잘 맞추면 손실이 적기 때문에 더 효율이 좋고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배터리로 더 많이 달리고 더 많은 힘을 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 배터리를 먹는 모터나 다른 전장기들의 전력을 조금 먹으면서도 더 같은 효과를 내거나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엔진의 그런 터보 엔진 같이, 그러니까 다운사이징하고 거기에 이제 터보나 슈퍼차저나 이런 걸 달아주는 것처럼 이 전기 모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도 같은 전력을 써서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 무게는 저 이상 줄일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체의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효율을 높이는 거죠. 차가 좀 더 가벼워야 조금 더 적은 전력으로 달릴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BMW가 성능만 잡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친환경성 같은 경우도 엄청 신경을 썼고요. 사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일단 생산 과정부터 시작해서 생산 과정에 드는 전력이다, 친환경 전력을 쓴다고 하고, 이 외에도 재생된 플라스틱 소재, 재생 소재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친환경성, 전기차니까 당연히 또 친환경성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Drive H 들어갔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요, 자동 에어컨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요. 냉난방 기능 당연히 물론이고요. 이것저것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BMW를 계속 타던 오너가 아니라면 이 각종 브랜드마다 탔을 때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뭐 눌러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당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아까 열선 시트가 차자마자 켜 있었는데 끄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말로 하면 됩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라디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라디오 끄는 걸 또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음성 명령 버튼을 누르고 소리 꺼줘 이러니까 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이 음성 명령이 잘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시스트가 브랜드마다 지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뭐 말을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 그냥 공조장치 정도만 해주는 애들도 있고 막 창문도 여닫는 애들도 있고 한데, 얘는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저 사실 그것도 좋았어요. 근데 이 화면 자체가 일단은 움직임이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되게 터치를 살짝 해도 잘 먹습니다. 잘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이런 터치식이 불편한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공조장치 같은 버튼이 거의 없고 이쪽 위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끄고 키는 게 어떻게 끄니? 자, 끄기 중간중간.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게 불편하지 않게 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앞에 윈드실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누워져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 iX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 계수가 0.25CD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윈드실드도 많이 누워져 있는 편인데다가 차체도 이렇게 차고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뒤에 C필러 같은 경우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공기저항 계수를 낮추고 좀 더 이렇게 딱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형상에 최대한 이제 신경을 써서, 뭐 지금 하다못해 휠 형상도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에어로다이나믹을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누워진데도 불구하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전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불편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앉은 키가 좀 낮다 보니까 다른 남자분들에 비하면 작죠. 그래서 이 시야가 불편할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 차는 이 윈드실로 눕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야가 괜찮고요.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나 크기 되게 적당합니다. 지금 이 앞부분에 사이드미러가 달려있는, 이 원래는 지금 이쪽에 A필러 뒤쪽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좀 막혀 있으면서 이쪽에 사이드미러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쪽창이 뚫려 있습니다. 되게 기본적으로 뭐랄까, 시야가 좀 괜찮은 느낌이에요. 시야가 좀 이렇게 특별히 가리는 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진짜 약간 음악도 평소에 안 듣고 약간 문화생활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좀 진짜 그냥 공대? 감성 같은 거 없는? 그런데 그런 저도 알고 있는 한스 짐머, 그 영화 음향 감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 액티브 사운드를 디자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설정에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코닉 사운드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원래 전기차는 사실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행할 때 이 왜 엔진은 그 느낌 아시죠? 그 엔진 사운드, 그 배기음이 주는 흥겨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기차는 가속을 해도 소리가 나는 게 없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내가 속도를 얼마나 내고 있는 거지? 이거 가속이 얼마나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을 잘 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임의로 사운드를 넣어주는 작업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렇게 워낙 유명하신 분이 했다고 하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내가 뭔가 우주선이나 이런 걸 타고 달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동차가 아니라 무언가 한 단계 더 뛰어난 다른 탈 것을 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사실 이 차의 하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 마음에 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인테리어 같은 걸 살펴보면요, 도어 쪽에 있는 시트 조절 버튼, 아이드라이브, 기어 노브 이런 것들이 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쁘긴 되게 예쁘고 감촉도 좋은데요, 이게 은근 눈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마 했는데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지금 옆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빛 반사가 돼서 눈을 약간 자극을 하는 게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뭐 심하진 않으니까 예쁘게 이렇게 무지개가 계속 피더라고요.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기 해가 들어오는데 저쪽에 기어나부 저쪽에 시트 조절 버튼이 이렇게 반짝하면서 제 눈을 쳤거든요. 이거는 조금 왜 이렇게 했을까? 아예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크리스탈인데 아래쪽에 있으면 빛 반사를 덜해서 괜찮을 텐데 왜 위쪽에 저렇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쁘긴 되게 예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에 선루프가 있죠. 선루프가 있는데,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는데, 이 선루프가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프라이버시 글라스 같은 거 같은데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이 맞으면 전기를 통해서 배열을 바꿔줘가지고 투명해졌다가 가렸다가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전기를 통하면 그 정렬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누르면 어디 갔지? 요걸 누르면 안 보이시겠지만 요걸 하나를 누르면 완전히 딱 투명해졌다가 여기 다시 누르면 뿌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루프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또 약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미래차 느낌이 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지금 인스트루먼트 패널 위에,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얹어있다시피 한 이 기다란, 길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심지어 터치가 살짝만 해도 먹는 게 마치 제스처 인식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것만, 와우, 제스처 인식했네요. 야, 어머, 와우, 제스처 인식이 진짜 되네요. 사실 전 해볼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줄 몰랐는데, 야 이거 어떻게 끄는 거니? 어쨌든 마치 제스처 인식이 되는 이 느낌? 어머, 소리 꺼줘. 알겠습니다. 와, 됐죠? 와, 제스처도 인식하고 음성 인식도 되게 잘하네요. 사실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게 됐네요. 자, 그리고 스피커는 최고 옵션을 선택을 하면 바우어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입체적으로 이 스피커 소리가요, 그 우퍼 같은 그런 진동이 이 시트에도 있습니다. 시트에서도 이렇게 우퍼 이렇게 진동처럼 시트 진동이 생기더라고요, 소리에 따라서. 그래서 뭔가 음악을 좀 더 진짜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반자율 주행 지금 2 플러스 3단계에 가까운 그런 반자율 주행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생각보다 작동을 잘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스티어링 휠을 조금만 놓고 있으면 잡아주세요 안내가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한 5초에서 6초 정도 뛰고 있으면 스티어링을 잡아달라고 안내가 뜹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보통 이 계기판이나 이런 데만 뜨는데 얘는 요 스티어링 휠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더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 휠을 잡아달라는 안내 경고가 뜨고요. 스티어링 휠이요,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이게 이렇게 좀 유격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초반에 되게 가볍다가 뒤에 가면 또 이제 속도에 따라 묵직해지기도 하고, 약간 그 반자율 주행이 들어간 차들 특유의 약간 스티어링 휠의 좀 어색함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얘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이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도요 되게 쫀득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휙휙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쫀득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복원하려는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꽤 괜찮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금만 더 넘어가면 네, 이렇게 바로바로 흔들리죠. 네, 이런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정도 흔들려도 이렇게 하중이 크게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여기가 대교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조금 위험하니까 요건 좀 지나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해본 결과 직선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스티어링을 어느 정도 흔들어도요 차가 막 이렇게 롤링을 하거나 요동치거나 하는 느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스티어링을 반응도 되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쫀득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 복원력도 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딱 탄성이 있게 잡아주는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좋네요.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사실 전기차니까 그릴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 키드니 그릴을 가만히 보시면요 앞에가 구멍이 전혀 뚫려 있지 않고 약간 뭔가 이렇게 한 겹 코팅된 것처럼 뭔가 쌓여져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센서들이 다 있습니다.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레이저, 레이더 이런 센서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서들이 이 키드니 그릴 형상에 다 숨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열선도 있어서요. 날씨나 아니면 날씨나 온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센서나 카메라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카메라 바로 위에 워셔액 주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엠블럼을 누르면 옛날에는 보닛을 열고 워셔액 주입구 찾아가지고 뚜껑을 열고 이렇게 넣었다면 지금은 보닛 위에 있습니다. 뚜껑이. 그래서 그 엠블럼을 누르면 워셔액 주입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워셔액 주입구에서 워셔액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반자율 주행을 돕기 위한 카메라와 센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해주는 아이들이 옆에 있습니다. 케어해준 아이들이 위에 아니면 안에 같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그 앞에 이 코팅된 것 같은 저거 뭐지 싶은데 이제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긁혔을 때 열을 가하면 형상이 복원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돌이 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긁히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열을 좀 가해주거나 따뜻한 데 사실 이 차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았는데 너무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막 말씀을 드리는 중에 지금 이제 해질녘에 햇빛을 받으면서 달려왔더니 이 저희 녹화하는 카메라 고프로가 너무 열받아서 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로 설명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서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문도 버튼을 눌러서 엽니다. 저 아래는 창문 조절하는 게 있고 조금 더 아래는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여기 문을 여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기존처럼 당겨서 여는 방식이 여기 아래쪽에 있고 이 위에는 버튼으로 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열고 문을 열 때 버튼으로 이렇게 열리죠. 밀면 됩니다. 트렁크를 열면은 트렁크 공간은 X5보다는 조금 작고 조금 작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접으면 당연히 뭐 차박하기에 충분한 거의 뭐 2m에 가까운 공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가? 당기는 게? 시트 접는 게 버튼으로 되어 있죠. 왼쪽 접히고 이렇게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이 접힙니다. 공간은 이 정도 되고 당연히 이 커버 빠지겠죠? 툭 치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리고 뭐 버튼 눌러주면 닫는 거야. 당연한 거고. 이렇게. 그리고 되게 의외로 되게 공격적인 디퓨저 형상. 근데 이거 처음에 머플러인가 했는데 머플러가 왜 있지 했는데 머플러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브론즈 포인트 계속 이어지고 앞에는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갔다고 하고 자, 이게 키드니 그릴인데 저는 브론즈로 들어가니까 더 약간 고급스럽고 은혜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 때는 구멍이 나 있고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살짝 코팅된 무언가 장식 같아서 사실 저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어색함이 없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보석이 박힌 느낌도 들고요.
특히 이게 브론즈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은 열선 보이실 거예요. 열선 보이실 거고 여기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만약에 지저분해지면 닦아주기 위한 제가 지금 잠가놔서 안 되나 봐요. 여기 들으면 워셔액 버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각종 센서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 브론즈 컬러가 굉장히 예쁜데요. 요즘 뭐 보통 크롬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저는 이 브론즈가 굉장히 골드 느낌도 나고 고급스럽고 좋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옵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탄 차는 아쉽게도 좀 새까만 차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이나 까만색보다는 빨간색도 눈에 띄지만 요 색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이 브론즈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